자, 자, 내비게이션 바 할 때요. 일단 되게 이제 탭바는 푸터형에다 만들잖아요.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는. 자, 그러면 탭바는 되게 이제 푸터죠. 푸터형에다가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타이틀을 집어 넣었는데요. 자, 이걸 빼버려요. 푸터형에다 빼고, 자, UL 하시고요. LI 하시고, LI. 세컨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앵커로 묶어요. 같이 묶어주시고요. 자, 앵커로 이와 같이 묶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옆으로 쫙 펴야겠죠? 탭바 같이 보여주려면. 순서도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진짜 깜빡깜빡 불려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면 탭바라고 하면 이걸 가운데로 나눠가지고 옆으로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게, div 안에, 자, 이게 속성이 데이터 룰이라고 하고요. 속성을 나비바라고 해요. 나비바 이렇게 속성을 주고 방금 만든 이 UL 태그를 div 태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바 속성을 가지니까 자체가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겠죠.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 바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속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리스트 뷰에다가요. 그래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마치 이제 탭바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카카오톡 보면 뭐 첫 번째 누르면 친구, 뭐 메시지, 뭐 설정,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제 늘리면 되겠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눌렀을 때 페이지 전환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페이지 전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A 태그 써가지고 하는 페이지 전환, 페이지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똑같이. 자,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되죠. div로 만들면 되죠. 자, 데이터 롤은 페이지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페이지죠.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 줄 맞추는 기능도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줄이 맞춰져요. 전체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줄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아이디를 부여해야겠죠. 아이디, 세컨드 부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자, 여기다가 부여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시고 자, 여기는 그냥 H1이라고 바꿔야겠죠. 내비게이션 바 대충적으로 보여주려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태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이건 이제 콘텐츠죠. 자, 이건 P 태그로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대략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푸터는 안 만들었죠. 자, 푸터도 만든 김에 푸터도 같이 만들죠. 자, 이게 데이터 롤 하시고 푸터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뭐 그냥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러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시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걸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앵커 태그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자, 여기다가 href 써가지고요. 퍼프 써서 하시고 이렇게 세컨드 페이지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탭을 누르면 세컨드 페이지로 가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첫 번째인데 누르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 뭔가 좀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완전히 전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하고 똑같이 해주려면 첫 번째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러면 페이지가 그냥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페이지가 바뀌어버린 거니까 사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UL을 그대로 카피해다 먼저 이거 푸터가 아니라 포지션이 픽스드잖아요. 자, 이것도 먼저 맞춰놓고요. 데이터 하고 자, 이거 맞춰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 푸터가 밑에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세컨드에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푸터에다 붙여야죠. 페이지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푸터는 고정되는데 계속 그 탭바가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걸 이제 그대로 써줘야겠죠. 똑같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두 개만 써주면 푸터 대신에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서 전체를 다 카피를 해줘야겠죠. 데이터 자, 여기 보시면 그냥 헷갈리니까 다시. 자, div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롤 하시고 여기는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I에 A에 UL이 빠졌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도 내용을 이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퍼스트 있고, 수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위에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허프만 안 넣었을 뿐이지. 자, 그럼 이제 보이는 모양새는 똑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컨드로 갔어요. 보이는 모양새는 똑같죠? 세컨드 찍은 그대로고요. 이제 퍼스트로 가게 하려면 다시 퍼스트에 대해서 허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아이디가 없잖아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포스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아이디 지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 영역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데, 아이디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바로 가기를 하려면 허프 지정해 주시고요. 퍼스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해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해서 보시면, 저장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세컨드 두 개 나오죠. 두 번째 페이지. 포스트 하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죠. 자,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하게 하려면 콘텐츠형 여기다가 이거 하나 집어넣죠. 다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리플 깔려져 있으신 분들은 자, 이네이블 시키시면 이렇게 리플로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빠진 게,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세컨드를 누르면, 세컨드가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누르면, 첫 번째가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요. 근데, 그냥, 누를 때만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이 상태가 돼야 하잖아요. 이제 바꾸면, 이와 같이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 검은색으로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자, 보시면 여기다가 한 가지 옵션을 더 넣어주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 속성을 줘요. 클래스 속성을 주시고 UI 쭉 리스트 뜨는데 UI
btn하고 액티브라고 이렇게 속성을 주세요. 그러면 버튼이 액티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버튼에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상태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일 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버튼이 액티브된 상태로 항상 보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이니까 시작은 이제 첫 번째가 선택이 돼야겠죠. 세컨드는 다시 그대로인데, 첫 번째, 처음 상태가 이와 같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요.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 세컨드 페이지가 보시면 세컨드 페이지.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페이지가 선택됐을 때는 두 번째 페이지가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자, 상태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되죠. 첫 번째로 돌아가니까 다시 꺼지지. 이상하다. 처음만 되고. 자,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 꺼지네. 일단 이건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이거 버전 올라가면서 좀 뭐가 바뀌었나? 버전이 몇이지? 1.11 버전 썼는데 이상하다. 자, 일단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꺼져버리네요. 자, 아무튼 일단 이건 제가 따로 좀 알아보고,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나가면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바를 쓰더라도, 자, 이와 같이 데이터, 레드, 백 버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넣을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바를 쓰더라도 여기 이제 보면 잘려서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여기요? 이렇게? 그냥 밑에다 쓸게요. 내려 써도 되니까, 어차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도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오죠. 이거 없어져 버리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어라? 이상하다. 전엔 나왔었는데. 버그가 좀 있나 보네.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하면 손쉽게 탭바가 구현이 되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아마 모바일에서 테스트 해보면 속도 진짜 안 나오거든요. 한두 페이지 정도면 상관없는데 페이지가 길어지면 되게 속도가 안 나와요. 이거 이제 그냥 이것만 써가지고 하면 그게 아마 예전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이걸 네이티브로 다시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아무튼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PC상에서는 빠르게 잘 되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긴 하잖아요. 하나 바꾸면 예를 들면 이것도 중복으로 계속 붙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10분 활용해가지고 중복 같은 걸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걸 좀 무게를 줄이면 거의 이제 네이티브만큼 속도가 나긴 나거든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 좋게 하려면 네이티브에 있는 걸 갖다가 자바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초보자가 처음에 이제 웹 구현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편안하긴 하죠. 어차피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이제 앱 개발 수업을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앱을 개발하고 있더니 결국에 그 페이지를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개발할 바야 이게 훨씬 나아요. 그쵸? 그렇게 개발할 바야. 이게 어차피 처음에 초보자가 기본 개념 잡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나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게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네이티브 배워가지고 이제 붙여넣는 방법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그거나 똑같아요, 사실. 그거나 똑같아요. 괜히 네이티브로 하면 어렵게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제 페이지 기반 앱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안내 어플이라든지 어디 이제 홍보 어플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리고 HTML5만 써가지고요 속도를 네이티브 같이 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말했듯이 이제 센서 터치라는 걸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직 이제 많이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보다 더 밑단계로 이제 백본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뼈잖아요. 영어로 백본이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라이브러리인데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jQuery 모바일하고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jQuery 모바일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100번을 붙여서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백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할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센차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jQuery 하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좀 문법까지 깊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백본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백본을 갖다가 그 jQuery에 붙이면 그 속도가 거의 그 센샤 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 백본을 쓴 어플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트위터 앱 있잖아요. 예, 트위터 기본 앱 있잖아요. 그게 백본 쓴 거예요. HTML5 기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트위터는. 예, 페이스북은 원래 처음에 백본을 도입 안 하고 그냥 그 모바일 페이지를 페이스북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 속도가 안 나는데 트위터는 처음부터 속도 괜찮았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HTML5 썼는데 백본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백본을 쓰려면 그것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센차보다는 나은 이유가 왜냐면 백본을 그걸 하나 배우면 이거저거 프레임워크를 다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관련 서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려면 구글링 하시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 서적은 아예 한 권도 없고요. 그 외국 서적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봐서 제가 내년 정도에 그걸로 아예 책을 쓸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볼 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탭바 기반으로 페이지 3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탭바 구현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죠.